안녕하세요. 영화 등등의 정범 감독입니다. 네, 저는 김유민 감독입니다. 배우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의 또 픽한 영화. 네. 이란희 감독님의 휴가. 네, 너무 좋은 좋죠. 영화죠. 네. 어떻게 픽하게 됐나요? 아니 이번에 제가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갔어요. 2024년이죠. 그리고 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갔는데 그 아시아마켓 예, 네. APM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됐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현장 슈퍼바이저 했던 인서트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아주 네. 훌륭한 영화죠. 이종수 감독의 출연도 하시고, 네. 출연도 하시고, 네. 네. 네, 출연도 하고 현장 슈퍼바이저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나중에 그 영화도 우리 한번 다뤄야 됩니다. 이종수 네. 감독 한번 불러야죠. 네. 네, 크리틱비 상 받은 맞아요. 네, 맞아요. 영화. 크리틱비상. 근데 이란희 감독님이 사관왕을 하신 네. 같은 섹션에서 그렇죠. 네. 엄청났죠. 또 3학년 2학기로 또 네. 이제 그 시민평론가상, 그 다음에 그 DGK상,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KBS 독립상, 네. 그리고 배우상까지. 맞아요, 나무 맞아요. 배우 맞아요. 사관왕을 또 하신 영화여서, 그리고 이번에도 그 영화인의 밤 파티에서 또 이란희 감독님을 또 이렇게 만나 뵙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란희 감독님을 처음 만났던 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만난 거죠. 그분은 저를 모르셨지만 만난 게 이제 낯술이라는 영화에서 네. 또 배우로 나오세요. 네, 맞아요. 엄청난 역할로. 사실 그걸로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할 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처음 만나게 됐고, 이제 그분을 이제 또 찾다 보니까 또 이 노동권에 관한 또 단편 영화도 또 만드셨고, 천막. 네. 네, 천막이라는 영화를 또 만드셨고, 그 천막을 네. 저희가 2016년에 네. 유민 감독님이랑 저랑 그 망이라는 단편 배우로. 망이라는 단편에서 이제 감독님이었고 전 배우였고, 그 미장센 영화제 때 같은 섹션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네. 올라온 영화 중에 하나가 천막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저희 네. 같이 봤었죠. 그때 망이라는 작품 했을 때 전여빈 배우도 여주로 나왔던 거죠. 네, 네, 네. 이 네. 유명해지시기 전에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 네. 부인 네. 역할로. 네. 부인 네. 역할로.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망. 저는 네. 아직 못 봐가지고. 이게 네. 약간 흑역사. 그 망이 그 망이야? 제목 따라간다. 그런 게 조금 그래도 미장센 들어가기라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죠, 네. 사실. 네. 그렇죠. 제 첫 번째 주연작이었어요. 아 네. 진짜. 제가 발굴해냈죠. 네. 그리고 여러 이제 배우들. 바양성까지 네. 또 이어져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만나게 됐으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 연도에 그 이란희 감독님을 만나 뵀는데, 그 또 남편분께서 또 신윤섭 배우님이시자 네. 이번에 PD. 3학년 2학기를 PD님. PD님으로 네, 또 맞아요. 참여를 하셨고, 네. 또 휴가에서 또 배우로 또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휴가라는 작품을 옛날에 한번 봤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신선하다. 음. 역시 이게 독립 영화다라고 음. 이제 보면서 느꼈는데, 이번에 다시 보게 되면서 이건 범상치 않은 영화다. 네. 제가 아직 3학년 2학기는 아직 못 봤는데, 네. 또 이제 상훈 배우님은 또 봤어요. 네. 근데 그 기조대로 영화를 또 만들어 가지고 뚝심 있게 맞아요. 또 이제 사회의 어떤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는 지점을 또 이제 끄집어내셔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지점을 또 그거가 중요하다 보다는 또 다른 면을 또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또 블라인드 사이드를 보여주시는 느낌이 네. 있어요, 영화가. 그 첨언하자면 네. 요번에 3학년 2학기 그 부산국제영화제 때 저는 그 P&I 시사로 봤거든요. P&I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 관계자들이 주로 보니까 그렇죠. 되게 건조하게 보고 영화 끝나면 나오고 네, 그런단 네, 말이에요. 네.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부분에 있는 영화들을 제가 P&I로 많이 봤어요. 요번에. 근데 유일하게 딱 영화 끝나고 P&I 시사인데 기립박수가 나온 영화가 3학년 이야기였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거를 보는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그 이번에 서독제에서 네, 꼭 맞아요. 보러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이번에 못 서독제에서. 봐가지고. 그 저희 그때 한번 다뤄야죠. 그렇죠. 이란희 감독님 한번 부탁해 보시죠. 나와달라고.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한채 시사 때문에 이란희 감독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감독님 저희 한채 시사회 합니다.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아 그럼 제가 일정 한번 볼게요 하고 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한번 저희 이번에 휴가라는 작품 또 우리가 팟캐스트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알리면서 한번 또 이 누추한 곳이지만 한번 근데 많이 노출하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근데 바쁘실 것 같아 이제. 그렇죠. 네. 네. 이 3학년 그쵸. 이야기가 너무 이제 여기저기 많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바쁘실 것 같고 해외도 가시지 않을까. 더 바빠지실 싶은데.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제 아마 많이 가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영화 중에도 하나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서독제 가가지고 꼭 한번 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또 보고 싶어요. 네. 아 네. N차 관람을 하시겠다. 네네. 다 같이 가죠. 다 같이 가야죠. 일단 오늘은 네. 휴가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 휴가 일단 줄거리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얘기할까요? 네, 뭐 한번 말씀 또 준비해주신. 네. 해고 5년 차 네. 천막 농성 1882일째 주인공인 제복은 노조가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열흘간 휴가를 오게 되죠. 휴가를 가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두 딸들도 챙기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고 또 이제 그동안 소홀했던 가사 일도 하고 그러면서 열흘간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휴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열흘이 지날 때쯤에 제복의 두 딸은 이제 아빠가 농성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래요. 이때 제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영화입니다. 그 휴가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그 감독님이 왜 휴가라는 제목으로 또 지으셨을까 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간절한 염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냐면 휴가다운 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또 놀러를 가더라도 휴양지 같은 곳을 가서 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쉼을 얻고 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휴가의 진정한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휴가라는 의미와 정반대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구축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아, 휴가라는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고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노동 현실에서 어떠한 염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던 아 영화. 그러고 보니까 네. 쉬는 시간을 하나도 안 그러니까 안 가졌네요. 그 주인공이 그쵸.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뭘 하고 있고 밥을 하든지 뭘 그렇죠. 고치든지 맞아요. 이게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가일 수 있지만 제복은 해고 5년 차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제복에게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밀린 일들을 하는 게 또 휴가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일하는 거를 괴로워하지 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맞아요. 굉장히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제복에게는 일하는 기회가 또 휴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귀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서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감정적 노동도 심해.
아 맞아요. 그냥 노동이 아니라 이 감정적 노동이 네.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감정적 노동에서의 오는 그 제복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영화에서 바라보는 제복의 현실을 정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두 딸 또한 또 대학을 또 앞두고 있는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첫째 딸이 수시 합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등록금을 예치금 낼 네. 돈도 없어가지고 30만 원이네. 3,40만 원이었던 것 30만 원. 같아요. 저도 뭐 예치금을 그렇게 네. 많이 내는 줄도 몰랐어요. 몇 달 뒤에 또 이제 네. 그 입학비 뭐라 그러지? 등록금을 등록금 또 내야 되는 그게 상황이고. 사실은 더 본 게임. 네. 그렇죠. 이죠. 그래서 이 감정적 노동의 시작이니까 그러면 휴가는 언제였을까? 제복의 휴가가 과연 있었다면 언제였을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제복이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자고 있을 때. 아 네네네. 그 남자애가 이제 와가지고 점심시간 때. 한시에 아저씨 1시에요 하면서 깨우잖아요. 아 그때만 잠깐 잤었네. 그때 잤을 때 제복은 진정한 휴가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때가 제일 근데 현실 자체가 누워서 잘 정도로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앉아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장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장면에서.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감독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복이 정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는 그때의 모습을 딱 찍으셨을 때 그러면서도 뭉클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카메라의 시선이 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이 되게 무덤덤하게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 카메라가 어떤 아름다운 미학 같은 거를 좀 피하는 것 같고 되게 좀 다큐멘터리 스타일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핸들드랑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인서트 샷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네, 거의 네. 없었습니다. 그냥 캐릭터만 계속 그렇죠. 따라가는 인물 중심으로. 네. 네. 그 좁은 집에서도 요리할 때 막 따라갔다가 다시 맞아요. 왔다가 뭐 네, 그런 게 되게 약간 힘들었어요. 아. 이게 막 그냥 시선을 딴 데를 못 보게 하니까 이게 그것도 있네요. 약간 어떤 관객한테도 휴식 시간을 안 주는 거. 쉼을 주지 않는다. 그냥 그럴 쭉 수도 달리다가 네. 거의 끝까지 그렇게 저는 했던 것 그 같은데. 다큐 같은 느낌의 그 덤덤한 샷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때도 네. 이 가수가 막 울면서 부르면 네. 제가 슬플 겨를이 좀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수가 덤덤하게 부르는데 노래가 슬프면 그때가 막 약간 더 슬픈 것처럼 네. 이 영화가 덤덤하게 이거를 쭉 보여주니까 오히려 막 약간 애잔하고 찡하고 아 그리고 여운이 남고 영화 그렇더라고요. 음악이 없었죠? 하나도. 있었나요? 심지어는 저는 마지막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때도 네. 그냥 도로 맞아요. 소리만 계속 거기 나고. 농성하는 현장의 네. 사운드예요.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도 저는 좀 소름 돋았어요. 네. 그 농성하는 현장 앰비언스음을 보여주면서 크레딧이 올라가니까 요 크레딧에 올라가는 이름들을 보면서 이들도 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요 하고 보여주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또 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농성을 하고 노동 그 이제 운동을 하실 때 노동가들이 엄청 많이 흘러나와요. 저기 이제 양재 쪽에 가면은 또 그 아직도 거기도 아직 그 농성을 하고 계시는 팜플렛이랑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앞에, 현대기아 자동차 앞에 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또 이제 삼성전자 있는 쪽에 또 이제 강남역 앞에도 아직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지점에서 그럴 때 나오는 노동가들이나 노동 그 운동들이 계속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여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 사운드를 넣을 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이게 소재가 노동 운동한 한 인물로서로 시작하는데 그 노동의 지점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한 인물, 한 아빠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를 더욱더 내밀하게 지켜본 느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노동 현장에서의 있던 노동 운동을 농성을 펼치는 한 인물의 레이어는 이미 계속 이 영화는 중요하게 가요. 근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 네.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버지의 한 남성의 인물로서 그를 담담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저는 감독의 시선이 너무나도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에 뭐 그게 해결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패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그렇죠. 재판 졌다고 하면서 그게 되게 그리고 그 노동이 어떤 내용인지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네. 아니에요. 하지 네. 않아요. 예. 그냥 네. 그냥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그렇죠. 그냥 그 단순한 그 한 가지 명제만 가지고 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는 그 이제 또 한 그 목공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산재를 받아야 된다는 네. 지점들도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요 그 얘기를 잠깐 그러면 하고 갈까요? 네, 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제복이 이 소송에서 졌다라는 거를 듣고 집으로 오게 돼서 왔는데 이제 큰 딸은 수시가 붙었는데 예치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복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학창 시절 친구들을 만나서 돈 좀 빌리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돈을 딱 빌려주는 게 아니라 와서 일해라. 네. 이렇게 돼서 그 나무 목공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공방 같은. 네,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직원이 네. 이제 준영이라는 20살 네. 젊은 친구와 이제 만나게 되는 지점인데 그러면서 지금 감독님 얘기하신 그 네.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다치게 되잖아요. 네. 준영이 네. 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한 5년간 이제 저도 안전진단 회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의 느낌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네. 너무나도 그 사건은 오히려 어떻게 비춰지냐면 산재를 받으면은 너를 갈아서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겠다라는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노동자의 현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어. 라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 우진이죠. 그 친구가 네. 이제 친구가 계속 전화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그 일자리를 소개받는 인력들의 전화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전화하면서도 들어오고 뭐 얼마만큼 일한대. 아 그래? 뭐 하면서 걔는 뭐 어느 정도 무슨 일 했었대. 뭐 하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뭐. 어느 나라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참 이 더 밑바닥 현실에서는 더욱더 이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대체돼 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 그 주인공도 거기 들어가게 된 게 그 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원래 그렇죠. 일했었는데 맞아요. 걸렸었나요? 약간 불법 체류 네, 때문에 추방돼서. 추방돼가지고 네. 그렇게 됐죠. 그 지점도 좀 골 때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인데 네. 뭐 60만 원을 그때 빌려달라고 했었나? 네. 바로 보내줄게 하다가 바로 보내줄게. 야 이거 잘 안 된다. 공인 네. 인증서 안 된다고. 내일 줄게 뭐 했는데 안 된다. 연락이 와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가 네. 뭔가를 얻고 싶다면 일을 해라.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또 일을 하게 되죠. 네. 근데 봐봐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에 술을 마시면서 60만 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빌려주겠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야 내가 돈을 못 빌려주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 근데 여기 와서 한번 일을 해볼래?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못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쵸. 아, 철저하게 상훈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의 그 요소를 넣기 위해 감독님은 그 생각을 넣고 시퀀스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현실이고. 네. 예. 친구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60만 원이 누구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누구한테는 간절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간절한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60만 원의 그 딱 포인트 하나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게 그건 전 너무 탁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저는 그 부분에서 개인적인 뭔가 그 감정이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 네. 저도 이제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상위 몇 프로의 배우들 외에는 네. 사실 배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꾸준히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저도 친구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럼 네가 와서 좀 일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도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지만 친구지만 어렸서부터 이 중마고우지만 그냥 도와줄 게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와서 일을 해. 근데 그 일하면서 받는 돈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남들보다 더 많이 받거나 그런 어떤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저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만족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괜히 자기가 뭔가가 찔렸는지 계속 뭐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예. 뭐 일이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어려울 거 없잖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네. 내가 너를 시켜준 거야 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약간 나중에는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냥 명분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훈 배우님한테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촬영 현장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절대 친구 밑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왜냐면 물론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에서의 어떤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사실은 친구라는 명목 아래에서 그 갑을 관계가 나는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맞아요. 이 친구 원래 그냥 친구인데 그렇죠. 이게 약간 또 복잡해지는 거죠. 돈이 관련되고 그렇죠. 막 일하는 거 관련되고 이러면서 맞아요. 그게 또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될 건 없어요. 그냥 일하고 일한 만큼 받고 네. 뭐 그게 억울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묘한 감정의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이 친구는 자기가 친구인데 뭔가 그냥 딱 일한 만큼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한 게 뭔가 자기도 좀 마음이 걸리니까 네. 뭐 별로 안 힘들잖아. 뭐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어. 이런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되게 담백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입장에서는 본인도 갑자기 사람이 급하게 구해야 돼서 일을 부탁한 건데 이게 부탁해서 시작은 했는데 왜 자꾸 뭐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어필을 자꾸 할까. 그렇죠. 이게 또 약간 마음이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걸려 있으면. 그리고 그 다리 다친 이제 캐릭터가 다리 다치고 나서 그 고등학생이 대체하지 않아요? 맞아요. 또 오죠.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공한 애가. 공고에서 온 거. 맞아요. 네, 전기전자. 그게 또 3학년 2학기랑 네. 연결이 그럴 되네요.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3학년 네. 2학기가
그 실업계 학생들이 네. 이제 공장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이야기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란희 감독님의 뭐 그게 의도했던 아니면 무의식이든 간에 맞아요. 그 결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왜냐면 거기에서 다리 다친 친구가 산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자기가 잘릴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 오히려 음. 자기가 실수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노동법에 대한 권리, 주장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있는 아이들이 무수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잘릴 걱정에 거기에서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 부모님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다음 작품을 차기작을 준비하는 것도 약간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홀로 남겨진다라는 거가 사실 되게 위험한 요소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 그리고 내가 홀로 남아 있을 때 나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그걸 착취하고 그런 요소의 사회는 너무나도 전반적으로 사냥꾼이 딱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거기에 또 좋은 마음으로 도왔을 때 그 결과는 그냥 호구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게 어떠한 노동이 뭐 중소기업이나 뭐 더 안 좋은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결국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더 크고 인간의 어떤 본성에 의한 지점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딸도 그렇잖아요. 딸이랑 관계도 사실 계속 되게 무시받잖아요. 그렇죠. 되게 무시받다가 그 잠바를 사주니까 그때 딱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세 가족이 같이 밥 먹는 씬이 그 뒤에 이러죠. 예치금 그때까지는 계속 맞아요. 안 먹는다 그러고 하다가, 따로 먹고 하다가 예치금 주고 또 잠바 사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 밥상에 네. 그때가 처음 나오는 거죠. 그 그게 씬이. 어떤 네. 완전히 긍정적인. 근데 그 부분조차도 뭔가 그 딸들을 비난하는 눈으로 전혀 그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빠의 권리를 다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어떤 가족의 모습, 가족의 네. 모습. 그러니까 그 권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영화는 계속 그 딜레마와 네, 딜레마의 맞아요. 부딪힘이 있어요. 맞아요. 그 제복은 자신의 권리를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같은 목공소에서 일했던 20살 준영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가 있었고 그렇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타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네.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안 한다는데 뭐 네. 어때? 막 이러면서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자의 권리 부분에 있어서 더 위에 어떤 대표나 사장의 네. 이 마인드로 타협을 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얘기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산재하면은 이제 기업 평가에 안 좋다라는 거지.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산재 처리를 잘해주는 회사가 기업 평가가 좋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산재를 하는 회사일수록 그 회사는 더욱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회사고 뭔가 안 되는 회사라고 한다니까 오히려 기업 평가가 나빠지니까 그 기업 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약간 저 군대 있을 때 비슷했는데 음. 그 어떤 사고를 치면은 뭐 영창을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창을 안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급. 그러니까 대대장이 진급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대장이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 병사가 영창을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위에서 막았던 거죠.
비슷한 그냥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영창 갈 일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발견해내고 그거를 끝까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도 그거를 이제 쉬쉬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시가 않죠. 전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대대장보다는 문제 해결을 감추는 대대장이 진급에 네.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시스템은 그렇게 그렇죠. 돼 있는 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그러한 구조의 시선을 이 휴가에서는 되게 콤팩트하게 나타내면서 네. 그 확장성을 엄청나게 크게 주는 거죠. 그쵸. 그게 사실은 어떤 거를 힘을 줘가지고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어난 사건의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건에 오는 그 노동자들과 거기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대화로 나오지만 거기가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네. 그리고 현실은 너무나도 야박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촬영들이 너무나도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게 핸드헬드 촬영을 전 거의 다 핸드헬드로 찍었다라고 네, 생각이 그런 것 들어요. 같아요. 네. 근데 그 핸드헬드로 찍어 나가는 그 느낌이 사실 되게 불안한 현실을 나타내는 흔들림 같이 보여요. 네. 그 시선 자체. 네. 뭔가 딱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계속해서 그 불안함을 계속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떨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선택을 했다. 네. 그리고 내가 만든 요 샷에 나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으니 그런 감정을 지켜봐가 아니고 네. 그냥 객관적으로 네. 그냥 정말 그냥 삼자의 시선에서 스스로 그 상황을 한번 보게끔 맞아요.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픽스로 촬영해도 될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도 핸드헬드로 찍으시는 네.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밥을 먹고 그쵸. 뭐 요리를 하고 이런 장면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그 저는 장면들. 그거 되게 좋았어요. 계속 오자마자 계속 뭘 고쳐요. 그 싱크대 고치고 네. 보일러 고치고 맞아요. 뭔가 이 청소하고. 네, 음. 부러진 것들을 계속 막 고치는 그게 되게 그 캐릭터의 어떤 자기 삶을 고치고 싶은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이나 뭔가 어떤 상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해고되고 사실 그 삶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너진 삶을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뭘 고치고 이러면서 무너진 것들을 약간 원상복귀 네. 하고 싶은 마음, 네. 그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찾고 싶은 것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네. 그 밥 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네. 밥도 계속 요리도 하고 막 네. 먹으라고 계속 하고 막. 계속 또 소세지 네, 그러니까 또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거의 초반 장면에서 그 노동자들끼리 천막에서 밥 먹을 때 야 소세지 없으면은 이 맞아. 형이 뭐 먹을 게 없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계속 또 네. 소세지가 나와요. 그 일하는 친구한테도 같이 먹자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막, 네. 그 일하는 친구도 소시지 계속 깨작깨작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맛있어요 하면서 먹잖아요. 마지막에 그 도시락을 만들 때도 때도 네. 또 소세지를 그것도 있었네요. 그 집에 갔을 때 컵라면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대로 먹지 않고 냄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끓여 먹으니까 맛있다. 막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준영의 냉장고가 비어 있는 걸 보고 그 냉장고를 맞아요. 채워줄 또 때도 채워주고. 네. 소세지를 넣어줘요. 네. 그러니까 그 소세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소세지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약간 소서민들이 네.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음식일 수도 네. 있다. 음식.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 그 프라이팬에서 그거 하고 있을 때 네. 진짜 그리고 제대로 뭔가 요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복이 줄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이 소세지였던 것 같아요. 그 소세지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럼 우리가 부대찌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부대찌개의 또 역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미군들이 네. 남겨놓은 그걸로 끓여가지고 그때 네. 당시에 6.25 전쟁 때 끓였던 그 부대찌개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는 네. 어떤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 소세지는 우리 역사하고도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다. 음. 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네. 또 음식이랑 한국 어떤 정 같은 게 또 음식이랑 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람 간에 그 마지막 식사 그게 되게 아직 볼 때는 캐치 못했는데 딱 아까 얘기했을 때 음. 가족이랑 두 다 같이 달과- 먹은 게 예. 딱 그때였던 게 아,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 그 어머니의 부재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얘기밖에 안 하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 네. 않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 제복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도 몰라. 처음에는요. 좀 그냥 부인이 언제 나오나 맞아요. 싶었어요. 싱크대는 차 있어. 네. 나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차올라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도 집을 안 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둘째 딸이 딱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처음에 둘째 딸인지도 모르죠. 네. 그냥 교복 입은 딸이 맞아요. 등장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영화는 무언가를 설명해주지 않고 시작이 되는 음. 거예요. 느낌이. 음. 그러면서 관객은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 부분이 어머니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거죠. 맞네요. 네. 그러니까 왜 감독은 그걸 선택했을까? 그렇게 선택하고 왜 영화는 이렇게 끌고 갔을까? 네. 그러면서 왜 두 딸을 넣었을까? 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남매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쵸. 왜 두 딸을 넣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응. 저는 이란희 감독님이 음. 감정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연출자는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던 게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 들어요. 인위적인 그런 네네. 네.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맞는 거야, 네. 혹은 요게 슬픈 거야, 요때 웃긴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최대한 덤덤하게 그냥 다 배제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딸과 아빠잖아요. 혼자 남성이에요. 그 가족이라는 그 어머니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 영화는 소통이 더욱더 잘 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아버지와 딸은 이미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소통이 어머니만큼은 더 갭이 크죠. 크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구조하고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기업주의 갭은 그만큼 큰 거예요. 이거를 가정의 현실에서도 그 구조를 들여와서 보이기에는 딸들로 구성을 하고 아버지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여실히 잘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비교화해서 볼 수 있게 그러면서도 병치가 되고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선택돼. 거기에 또 남학생들은 다 노동자로 나와 사실은. 남자 아이들들은. 네. 거기 또 한 명은 부모님 안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그 다 핸드폰 하고 귀도 막고 있고 이런 어떤 좀 소통, 이게 세대 간의 소통이 지금 되게 좀 끊겼다는 느낌을 새로운 학생들 맞아요. 똑같은 거의 편의점에 가서 따로 먹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그 막 그런 이 어떤 세대 간의 이 갭이 되게 커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딸도 계속 핸드폰 그리고 하고. 그거와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연대라는 단어거든요. 네네 연대. 그러니까 계속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대. 네. 그런데 이 젊은 노동자들은 그 연대의 개념에서 제외돼 있는 느낌이 아, 있죠.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거기에서도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어쩌면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계속 끼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 어쩌면은 제복의 세대를 살아가는 어쩌면은 지금 그 나이대의 노동자들이나 네. 그 아버님들 지금 딸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세대들 네. 그 세대들은 어쩌면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듣고 싶은데 뭔가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MZ 세대라고 얘기할게요. 네. MZ. MZ 세대들하고의 그 갭은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갭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복의 부모님 세대와 제복의 세대의 갭은 어쩌면 크지 않을 수가 네. 있어. 근데 제복의 세대와 지금의 그 어린 중학생과 그 지금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넘어 세대는 갭은 너무나도 클 수 있다라는 근데 거죠. 그게 예. 그 씬 다칠 때 씬 있잖아요. 네, 넘어졌을 때 그 전에 야 내가 도와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거 조심해 이러는데 이거 이어폰 끼고 있어 못 맞아요. 듣잖아요. 듣지 못하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맞아요. 이게 어떤 이게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그대로 그냥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흥미로운 지점이 왜 목공 쪽에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설정을 하셨을까 감독님이. 그러니까 왜 목수 그러니까 어떠한 목재로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장형 시스템이에요. 맞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데는 솔직히 앤티크 샵이라고 해야 네. 이제 수작업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수작업한 거를 조금 더 이제 고가에 파시고 왜냐면 네. 유니크하다라는 거를 또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네. 건데 요즘은 공장형 시대로 다 찍어내는 시대인데 왜 그 목공소에서는 아직도 수작업을 하면서 왜 그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알바로 제복을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감독님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만드는 것도 그거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식탁이랑 의자들이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바닥에 앉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상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조그만 집에서 아, 예. 이게 그 지점들. 자기들이 만드는 거를 잘 사용 못하는 거죠. 그 집이 크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지 오, 않을까? 이거는 좀 울림이 오네요. 좀 약간 예, 생각해 울림. 보니까. 왜냐면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주어져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여건들에서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생산자임에도 자기들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져올 수 없는 현실. 네. 이건 너무나도 큰 울림이 네. 있는. 그러면은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는 너무 잘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주는 이미지도 또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뭔가 따뜻한 그런 게 있잖아요. 재질적으로. 재질적으로도 그렇고 비주얼적으로도 네. 그렇고 또 나무라는 게 원래 살아있는 생명이었던 네. 것도 있고 그걸 가공하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주어지는 네.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그 제복이 일할 수 있는 기쁨도 그 목재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도 있는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성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목재들 자체도 처음에는 도면을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만들어서 폐기 처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잘 만들어서 망치질도 잘하게 되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공소로 선택한 것 자체의 그 일련의 과정이 노동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는다. 노동은 결국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익숙함이 같이 존재해야 이 노동은 더욱더 빛을 발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그 노동이 완성되는 시기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 시스템에서도. 결국은 그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완벽한 노동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리고 드는 거예요. 그 나무가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면 재단을 해요. 맞아요. 짧은 것과 네. 긴 것과 넓은 것과 좁은 것과 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파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파가지고 그 아구를 계속 맞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나가 계속 되어지는 과정을 연대. 또 보여주는 게 연대라는 단어를 또 생각나게 생각할 만들죠. 수 있는 게 그러네. 하는 거죠. 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그 노동자들을 부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음. 거기에 아구가 맞으면서 잘 끼워져야 되는데 그 끼워지는 그 속성 자체가 잘 시스템적으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그 노동자의 현실과 기업주들의 현실에서의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이란희 감독님은 잘 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그렇게 구축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그 모든 지점들에서 음. 한 번도 되게 날카롭게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 모든 장면들이 덤덤하게 보여주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캐릭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캐릭터 네. 때문에 제복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되게 약간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짧잖아요 대사들이. 네. 그거 막 근데 그게 처음엔 답답했는데 이게 막 계속 뭐 고치고 막 답하고 막 네. 이게 하면서 막 엄청 따뜻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사람의 그 누구 하나 사실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준영이 다쳤을 때 그 권리에 대해서 무시했던 우진도 네. 그 권리를 무시했던 거 외에 평소에 어떤 모습들을 보면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또 그냥 평범한 네. 그냥 막 악인 이런 건 네, 아니잖아요. 악인이 그냥. 아닌 거예요. 네. 그냥 평범한 소시민인데 그 역시 그러나 그 소시민들 중에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권리를 빼앗겨도 대충 타협하는 사람 이게 나눠져 있을 뿐인 네. 거죠. 그거 그리고 되게 네, 그리고 그 제복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딸들은 제복의 그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 때문에 딸들이 받아야 되는 권리를 또 놓치고 있거든요.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를 이거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결국은 대학을 가가지고 졸업해도 그 딸들도 이제 노동자가 될 텐데 근로자가 될 텐데 참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마음은 그 딸들이 자기와 같은 미래를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농성장으로 가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노동 환경이 바뀌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근데 영화에서는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맞아요. 않아요. 네. 덤덤하게 지하철을 타고 걸어가면서. 근데 내가 이 현장에 다시 가야 되는 이유들은 어쩌면 딸들을 위한 걸 수도 있어. 이게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그 도시락을 쌀 때도 그 고공 농성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보내는 도시락뿐만이 아니고 네, 딸들을 위한 반찬들도 역시 같이 만들어서 그렇죠. 같은 반찬들을 또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 딸이 얘기한 것도 너무 맞잖아요. 그 지금 당장은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네. 맞아요. 지금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좀 되게 다시 거기 간 게 되게 막 뭐라 그랬죠? 약간 저 같으면 그냥 딸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일을 뭐라도 찾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복은 알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간다라는 거는 지금의 현실 플러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화적인 울림이 온다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제복은 거기에서 휴가가 10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휴가로 오히려 전화 계속 안 받을 수도 있어. 그 농성 같이 하는 동료들의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의 제복의 마음은 무언가가 더 큰 거대 담론을 가지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그 이제 타워에서 농성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한 그거를 올릴 때 저는 사실은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 군대에 있을 때 국기개양하는 느낌이었어. 이렇게 올린 예. 그 국기개양하는 느낌이었어. 네. 그 국기개양을 하는 느낌이 확 오면서 되게 큰 울림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음식, 우리들의 먹거리, 그리고 그 삶, 그리고 그 반찬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봐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동의 현실, 이게 곧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조금은 깨달아야 되지 않나? 예.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좀 저는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 하늘로 이렇게 도시락을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고공 농성하는 그 위로 이렇게 올려보낼 때 도시락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저는 그게 약간 그 제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사. 그러니까 제복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네, 하늘로 보내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거를 올려 보내면서 우리의 요 작은 소원, 요 권리 좀 대체하는 소원. 그렇죠. 소원 그 소원 너무 좀 좋은데요? 들어주시오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좀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진짜 왜냐면 거기 하늘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배경으로 하늘 보이니까. 그게 너무 세니까 맞아요. 네. 네. 의미가 너무 많은 의미가 그래서 담겨 있어요. 하늘로 밥을 올려 보내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래서 되게 그게 그게 그 마음이 되게 간절하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제복이 그래서 딸들이 가지 말라고 할 때 보는 사람들이 두 가지 입장에 놓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가지 마 딸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자였거든요. 그래도 가서 뭔가 그 권리를 끝내 쟁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끝났잖아요. 사실은 재판도 다 했고 그걸 더 한다고 맞아요. 사실 되게 무모한 그냥 가가지고 지금 그렇죠. 5년째 했고 그게 상황이 안 나아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저는 가기를 응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예. 근데 요거를 하늘로 올려 보낼 때 그때 사실 그 마음 가졌던 걸 되게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복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건데 그리고 이런 딸들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운 농성장으로 예. 돌아간 건데 그거를 나는 되게 뭔가 따뜻한 그런 데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렇죠. 나는 따뜻한 밥 먹는데 너는 그래도 가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되게 약간 후회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진짜로.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영화의 어떤 의미는 그런 거를 그런 이 구조적인 거를 바꾸는 게 되게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 그렇죠. 이게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고 그렇죠. 너무 큰 일이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못 바꿀 것 같아도 누군가는 가서 그렇죠. 해야지 이게 바뀌는 건데 그렇죠. 아무도 안 하면 이게 절대 안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래 당연한 거잖아. 되게 덤덤하게 당연한 거잖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개가 짖는 게 그냥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그냥 뭐 소변이 마려우면 싸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네. 그냥 그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친구랑 그
그 산재 얘기할 때도 맞아요. 당연히 거잖아. 해줘야지. 막, 당연히 예. 해줘야지. 당연히 해줘야지. 그 이해를 못하 예. 거의 약간 그 애도 자기 사인 안 하려고 할 때 약간 화나잖아요. 그렇지. 예. 이거 왜 안 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맞아요. 예. 제보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예. 현실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지가 예, 예, 되게 예. 이상하다는 예. 느낌이죠. 맞네요. 네. 예. 근데 영화 초반의 시퀀스는 제복의 태도는 그런 태도는 아니야. 그쵸.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서의 그 어떠한 전단지를 돌리면서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전단지는 땅에 버려지고 그러면서 이 농성은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는 지점에서 오다가 갑자기 현실로 넘어왔는데도 제복은 근데 본연의 마음의 그 기조는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간에 있을 때 인물의 심리도, 그러니까 너무 그 천막 안에서 그 농성하는 그 현실이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사실은. 근데 그 현실에서의 올 때는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어떤 다른 마음들도 보여지면서 오는 지점이 있다가도 결국은 내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천막을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투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게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투쟁이란 표현도 쓰잖아요. 맞아요. 투쟁하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는 공간을 벗어났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한다. 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정말 바깥에 나왔을 때는 그런 거 숨기고 살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내가 지금 노동운동한다라는 거를 밖에 나갔을 때는 친구들 만났을 때는 숨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면서 근데 그 투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그 시선이 바라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투쟁, 특히 음. 이제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네. 뭔가 뭐 연장 들고 총 들고 막 이런 네. 그림들, 그 러시아의 10월 혁명이라든가 네. 이런 그림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제복의 투쟁은 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막 뭔가 막 적극적으로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네. 이 쇠파이프 들고 이 네. 투쟁이 아니고 그렇죠. 함께하는 그 동료들한테 밥을 챙겨주고 그렇죠. 밥을 먹이는 그 투쟁.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막 맞아요. 뭐 네가 하자고 했잖아. 뭐 맞아요. 이렇게 말했으나 그럼에도 결국에는 자기가 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밥을 먹이러 가는 그렇죠. 그 제복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투쟁이라는 게 음. 이게 무슨 몽둥이 들고 어떤 무력과 힘과 어떤 막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따뜻한 별거 아니어 보이는 그 사람이 밥을 해주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그 투쟁도 밥부터 시작이구나.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현실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너무나도 그게 더 훨씬 더 리얼리즘 있게 보여진 지점들이 네네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가실까라는 생각들이 그래서 원래 가제가 밥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요. 마지막 그 딱 씬이네요. 그리고 그 엔딩하고도 너무 네, 연관되네. 덕산 영화제 그러잖아요. 처음 올라왔을 때 GV 때 네.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원래 제목이 밥줄이었다고. 밥줄이었다. 이게 의미가 되게 많네요. 이 일하는 그죠. 것도 밥줄이고 밥줄 끊긴다. 네. 네. 이럴 때도 밥줄을 쓰고 나중에 그 밥에 도시락에 줄을 매달아서 네. 가는 것도 그것도 밥줄. 밥줄이고. 네. 근데 그런데 왜 제목을 그러면은 휴가라고 했을까? 휴가라고 했을까? 네. 그게 궁금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영화를 보고 좀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밥줄이라고 했을 때 음. 그거는 이제 이 노동 현실에서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그 이렇게, 제목에서조차도 네. 그거를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뭐 그거 비판적인 요소로 더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게 보통 노동자들의 어떤 투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네. 노동조합도 그렇고 네. 같은 노동자들끼리도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렇죠. 무슨 황제 노조니 네, 뭐니 네. 귀족 노조. 귀족 네. 노조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큰 권력은 그 권력이 자기가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 이 영화에서 그 누구 하나 나쁘게 그리지 않고 그 친구 우진에 대해서도 그의 따뜻함을 또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그래 이런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도 존중하고 욕하지 않을 테니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투쟁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맞아요.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아주소 하는 좀 그런 감독님의 마음이 시선도 담겨 있을 있는 수도 것 있어요. 같아요. 그렇죠. 그 뒤에 엄청난 희생도 있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탕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네. 의미일 수도 네. 있어요. 서로 나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을 테니 테니 네. 당신도 함부로 그래서 욕하지 마시오. 첫 샷이었나요? 그 전단지 돌리는 거. 그게 거의 그러니까 초반이죠. 그게 딱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딱 그 정도죠. 그 지점이잖아요. 맞아요. 그 지점. 그냥 지나가고 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만큼의 지금 걸 감당하고 있다. 그렇죠. 이걸 좀 보여준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 휴가라는 작품을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에서 틀어줬으면 좋겠다. 휴가 가는 사람들이 필수 과정. 휴가 가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그거 하나밖에 못 보는 영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대한항공은 특히 더 힘들지 않을까요? 땅콩향. 아니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휴가 가는 사람들이 휴가라는 작품이 있네 하면서 보다가 또 이런 걸 마주할 수 있는 되게 미안한 휴가가 되는 가가지고 약간 막 아니 왜냐면 그거는 휴가 가는 사람들도 다 노동자들잖아요. 맞아요. 근로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개인적인 바람으로 예, 한번 그런 독립 영화 한번 좀 이렇게 해주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노동에 생각이 대한 가치도 조금 더 달리 해석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개미와 배짱이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개미는 계속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잘 버티고 배짱이는 여름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다가 겨울이 돼서 뭐 우리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돼라는 교훈으로 보통 삼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주제로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가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개미가 결국에 배짱이가 그 추운 겨울에 집에 못 들어오게 또 얼어 죽게 만들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도 어떤 자본의 권력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끔 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 우리 있죠. 영화나 맞아요. 이런 문화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 띵까띵까 문화라는 거를 저런 뭐 딴따라들 그 이렇게 사실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 학교 교육 시스템 그 시간 있잖아요. 네. 아침에 가가지고 끝나는 게 음, 그게 공장들이 생기면서 생긴 맞아요. 시스템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어차피 그때 일하러 일해야 가니까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애들은 그 시간에 또 가서 일하고 공부해야 되고 중간에 똑같이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계속 경쟁해야 네, 되고. 그게 그냥 어릴 때부터 이미 어떤 사회화 시키는 그렇죠.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공존하고 함께 연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개미들이 일할 때 그 노동가를 불러주는 배짱이들이 또 그 이 좋은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을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네,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슬픈 거 네. 그러니까
근데 요새 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들이 조금씩 뭐 있으니까. 네. 저는 영화 보면서 네. 그 한 가지 뭔가 나의 적용점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밥을 먹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럴 때 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엄청 큰 것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같이 밥 먹는 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네. 그거에 그거 하나 저한테 좀 크게 교훈이 또 이렇게 적용점으로 내가 삼아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다짐처럼 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작은 실천이 결국은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작은 실천은 또 실천하기에도 어렵지 않고 버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휴가라는 영화를 이란희 감독님께서 만들었을 때에 또 고민했던 지점들이나 바라보는 관점들이 저는 너무나도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라는 영화도 분명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연기들도 너무 좋았어요. 연기 얘기 거의 못했는데 배우들 연기들이 어떤 이제 코멘트들에서는 배우 연기를 막 지적하는 코멘트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배우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실제 노동자들. 네, 그거를 근데 뭐 어떤 프로 배우 같이 연기하지 않았어도 이 영화에서는 그 톤이 굉장히 잘 어울렸다. 잘 어울렸다. 네. 그리고 막 그걸 엄청 큰 씬들이 없잖아요. 사실 이 어떤 감정 막 엄청 나오고 이런 걸 많이 피하셔가지고 영화 전체의 어떤 그 힘으로 사실 그렇죠.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장면들로. 그래서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약간 뻔할 수도 있는 대사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걸 다 배제도 했고. 그리고 그냥 보다가 그냥 이게 연기라는 걸 다 까먹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냥 스며들게 되잖아요. 영화가 그냥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연기를 볼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들지 않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것 또한 어떠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기 톤을 그대로 쭉 밀고 나간 것들을 분명히 오케이 컷들을 사용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연기가 너무 막 연기하려고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냥 있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제복이라는 캐릭터성은 그 연기가 아마 최고의 연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맞아요. 좋은 영화였어. 저희 그러면은 뭐 더 할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되게 조그만 건데 청소해 이거 너무 좋았어요. 두 번 나왔는데 근데 둘 다 뭐 어떻게 하죠? 청소기 이게 그분이 이란희 감독님의 남편분이시자 3학년 2학기 PD님이신 또 배우님이시고 성격 엄청 좋으시고 엄청 유쾌해요. 맞아요. 되게 실제로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그러면은 오늘 이란희 감독님의 휴가 같이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 꼭 보세요. 되게 재밌고 왓챠랑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구매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여해서 보는 게 1,400원이고요. 구매해도 1,650원밖에 안 되니까 구매를 하시면 250원 더 내고 구매를 하시는 게 티빙에도 있고요. 티빙에도 있고. 이거 다 밑에 설명란에 다 해놔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 저희 이제 연대하러 가야죠. 밥 먹으러. 연대하러 갑시다. 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